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의 수페입니다. 이번 1월달 정말 힘들었죠. 저녁에 잘 때는 분명히 급등해서 시작을 했는데 아침에 봤더니 꼬꾸라진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다행히도 금요일엔 반대로 급등하면서 마무리를 지어서 뿌듯한 마음인데요. 이번 주 주간 브리핑 요약을 하면서 2월을 한번 기대해 보자고요. 우선 첫 번째로 요약본을 말씀드려 보면 증시 현황에서는 미국은 상승 반전을 이끌었고 그 외 국가는 아직도 하락 국면에 있습니다. 주간 이슈에서는 당연히 이번 주 FOMC가 있었으니까 그와 관련된 내용이랑 빅테크 기업의 실적을 한번 되짚어 볼게요. 마지막 아크에서는 드디어 테슬라를 매수하기 시작했습니다. 30개 기업의 매매 현황이랑 아크 트레이딩 결과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이런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증시 현황부터 보겠습니다. 글로벌 미국 섹터 ETF 순으로 점검해 볼게요. 글로벌 증시를 보면 아직도 혼돈의 구간에 있죠. 다른 국가들은 좀 반등하는가 싶은데 오른쪽 위에 보면 중국은 아직도 하락 국면에 있습니다. 알리바바가 6.5% 정도 하락했고 핑듀오도는 15%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 보면 니오라는 기업, 전기차 관련된 기업인데 23%의 하락이 나왔죠. 특히나 이번 주는 중국의 전기차가 크게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오른쪽 아래 보면 TSMC 반도체 선두 기업이죠. 5.5% 하락이 나왔습니다. 반대로 상승하는 국가를 보면 브라질 쪽이 좀 반등이 시원하게 나온 모습이고 다음 주부터는 모두 다 반등하는 국면으로 이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S&P 500을 보면 실적이 좋은 기업들의 반등이 눈에 들어오죠. 왼쪽에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마스터카드, 비자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특히 비자 이번 주 10% 급등이 나왔죠. 그런데 좀 안타까운 기업도 있는데 오른쪽 위에 보면 테슬라가 10.3% 하락이 나왔습니다. 실적은 상당히 좋게 나왔는데 칩 부족에 대한 경고로 인해서 11% 급락이 나온 건데요. 지금 공급망 이슈에 걸려있는 기업들은 우리가 좀 더 보수적으로 다가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인텔이란 기업 8.3% 하락이 나왔죠. 인텔도 매출이 잘 나오긴 했지만 순이익이 21% 감소했습니다. 반도체 기업이다 보니까 투자를 높이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요. 실적이 기반으로 되는 기업 중에서 외형인 매출보다는 내실 있는 순이익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기업의 바로 밑을 가지고 왔습니다. 고점 대비 하락률이랑 저점 대비 상승률인데요. 지난주 댓글에 이거를 지난주랑 이번 주를 좀 비교해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지난주 걸 먼저 가지고 왔습니다. 애플은 지난주에 고점 대비 하락률이 11.2%인데 이번 주 상승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올라갔겠죠. 이번 주를 보면은 6.8%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5% 정도 상승이 나왔고 반대로 떨어진 기업 테슬라죠. 지난주 대비 8% 정도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혁신기업 아래 보면 두 개가 있죠. 에어비앤비랑 유니티인데요. 6% 정도 추가 하락이 나와서 유니티는 고점 대비 하락률이 54.8%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말은 고점 대비 지금 거의 반토막 이상이 났다는 이야기죠. 이번에 실적 발표가 있는데 실적이 좋아지면서 다시 상승 국면으로 이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섹터별 현황을 보겠습니다. 금요일만 놓고 보면 기술, 리츠, 커뮤니케이션이 급등이 나왔죠. 3에서 3.6% 상승이 나왔는데요. 일주일을 놓고 보면 이 섹터가 아니라 에너지가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금융인데요. 금리 인상이 다가오니까 금융주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ETF 현황을 보면 지수에서는 DIA, 다우존스 지수가 한 1.4% 상승이 나왔죠. QQQ를 보면 0.03% 상승인데 요거는 지금 FOMC 때문에 하락했던 걸 실적 발표로 인해서 올라와서 거의 보합까지 끌어올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른 섹터로 보면 역시나 금융이랑 에너지가 큰 상승이 나왔죠. 특히나 에너지 분야 꾸준한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TF 바로미터를 볼게요. 고점 대비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섹터를 보면 대부분의 섹터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 정보기술 쪽이 2%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주요 지수는 당연히 QQQ는 거의 보합을 유지하고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DIA 1%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배당 쪽에서는 고배당이 좀 큰 상승이 나왔는데요. 2% 정도 올라서 고점 대비 하락률이 3.7%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의 고점을 계속 갱신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오른쪽 아래 레버리지 상품인데요. FNGU나 BULZ 그리고 반도체 SOXL이 7에서 4% 정도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빅테크에 들어가는 이런 기업들은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테슬라, 인텔, AMD, TSMC 등의 기업이 좀 하락하면서 이 레버리지 상품을 하락으로 만들었습니다. ETF 바로미터 기업을 좀 볼게요. QQQ랑 VO, SCHD, VIG를 가지고 왔는데요. 성장이랑 배당 대표 기업들입니다. 여기서 가장 문제아라고 뽑을 수 있는 게 엔비디아죠. 고점 대비 하락률이 34%나 됩니다. 그리고 배당 쪽에서는 브로드컴이 가장 크게 하락하고 있는데요. 고점 대비 하락률이 17.4%나 됩니다. ETF 바로미터 테마형을 볼게요. 반도체가 좀 하락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3% 추가 하락하면서 SOXS가 고점 대비 하락률을 18.6%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올라가고 있는 섹터도 있는데요. 탄소 중립에 투자하는 탄소 배출권이죠. KRBN이 2% 상승하면서 고점 대비 하락률이 5.6%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KRBN은 주식과 좀 상관관계가 적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별도의 테마로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로 이슈 러시, 순매수 탑5랑 중요 기사 5개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순매수 탑10을 보겠습니다. 테슬라, TQQQ, SOXL, BULZ, 마소 순이었는데요. 다른 주에 비해서 이번 주 순매수가 강하게 들어왔는데 떨어지는 만큼 매수량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테슬라 이번 주 3,187억 원의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역대급 순매수입니다. 그리고 TQQQ 레버리지 상품이죠. 2,554억 원, 그리고 SOXL 이것도 반도체 레버리지 상품인데 1,800억이나 순매수했습니다. 그리고 BULZ 요것도 레버리지죠. 664억 원의 매수가 있고 마소가 525억 원. 지금 보면 레버리지 상품이 3개나 들어있죠. 주가가 많이 떨어지니까 그만큼 더 크게 베팅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순매수 탑5 기업 중에 기업이 2개가 있죠. 2개의 차트를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주식은 언제 사면 좋을까 해서 매수 타이밍을 말씀드린 게 있는데요. 마소랑 테슬라 그때 기준으로 매수 타이밍이 왔는지 한번 점검해 볼게요. 마소를 보면 제가 좋아하는 밑꼬리를 찍었죠. 그리고 나서 RSI는 32하고 MFI는 22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구간에 적합하게 딱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반등하기 시작했죠. 매수 타이밍이 왔던 마소였습니다. 그러면 테슬라는 지금 현재 지금 왔을까요? RSI를 보면 30 이상이고 MFI도 20 이상이죠. 그래서 조금 아직은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이죠. 이렇게 찍고 반등하다가 다시 저점이 지금의 저점보다 조금 더 높을 때, 그리고 RSI랑 MFI는 제가 말씀드렸던 30과 20 근처에 왔을 때 최적의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테슬라도 지금도 좋지만 조금 더 기다리면서 좀 여유 있게 테스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게 좀 궁금하신 분들은 오른쪽 위에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 매수 타이밍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지금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하고 있는데 왜 이놈들이 안 올라가나 궁금하신 분이 계실 건데요. 그 안에 있는 기업들이 뭐가 포함되어 있는지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BULZ 같은 경우에는 애플이 올라가는데 왜 안 올라가지 할 수 있는데 테슬라도 담고 있고 AMD 그리고 페이팔, 넷플릭스도 담고 있습니다. 이번에 넷플릭스가 20% 이상 급락이 나왔었죠. 그걸로 인해서 지금 BULZ가 많이 내려오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렇게 내가 투자하는 기업이 ETF가 어떤 걸 담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지 반등이 나오더라도 시원하게 나올지 혹은 흐지부지 할지를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지금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반등할 기회가 있죠. 그리고 테슬라도 저점을 찍고 올라간다면 BULZ의 반등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식 계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번 주 중요 기사 5개를 볼게요. 첫 번째는 FOMC인데요.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면 우선 올해 4번의 금리 인상이 있을 거고 7월에 양적 긴축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서 조금씩 내용이 바뀔수록 증시에도 영향을 끼칠 테니까 계속 모니터링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2월에 회의록 발표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사는 테슬라인데요. 공급망 문제로 인해서 주가가 11% 급락이 나왔죠. 이건 테슬라뿐만 아니라
공급망과 관련된 기업들 우리가 조금 더 보수적으로 다가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사는 내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자율주행 로봇이 인도 배달이 가능해진다고 하는데요. 이게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로봇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로봇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죠. 조만간에 컨텐츠로 만들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그리고 네 번째 기사는 애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깜짝 실적으로 인해서 7% 급등이 나왔죠.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짐으로써 나스닥을 엄청나게 이끌고 있습니다. 이게 다시 상승 모멘텀으로 이어질지 다음 주 실적들도 기대해 볼 만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리틀 버핏이라고 하는 빌 에크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넷플릭스가 엄청나게 주가가 폭락이 나왔죠. 지금 고점 대비 40% 그리고 지난주에 20% 급락이 나오면서 요때 에크먼이 줍줍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도 지금 실적 발표하면서 주가가 급락했는데 미래 가치가 좋은 기업들은 줍줍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누구한테는 위기라고 하는데 누구는 기회가 될 수가 있죠. 우리가 지금 돈이 없다, 나는 총알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하시는 분들은 제가 어제 올린 영상이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 본인만의 전략을 짜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위에 링크를 남겨드릴게요. 애플, 마소, 테슬라 실적으로 인해서 증시가 급등하기 시작했죠. 나머지 기업들의 실적도 우리가 관심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주를 보면은 1일에는 구글, 엑슨모빌, GM이 있고 2일에는 메타 플랫폼 퀄컴, FB가 있습니다. 3일에는 포드랑 유니티, 머크가 있는데요. 관련된 기업들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있다면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크 트레이딩입니다. 아크가 어떤 회사에 집중하는지 지켜보면서 거래 내역을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크 탑10 기업의 비중 변화를 보겠습니다. 지난주를 먼저 보면 테슬라가 6.2%, 텔레닥이 5.8%, 코인베이스가 4.8% 순이었는데요. 이번 주에 봤더니 테슬라 비중이 6.0%로 엄청나게 하락했습니다. 0.2포인트나 빠졌죠. 텔레닥은 동일한데 코인베이스도 많이 빠졌습니다. 0.6% 빠져서 4.2%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주가가 떨어져서 이런 건지 아크에서 매도한 건지 바로 뒤에서 보겠습니다. 아크 탑10 기업의 거래 현황을 보겠습니다. 흰색으로 나타낸 건 매도이고 에메랄드색은 매수인데요. 오랜만에 테슬라 매수를 했습니다. 아크에서 1.2%의 비중을 증가시켰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중이 떨어졌다는 건 테슬라 주가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줍줍 찬스라고 생각하고 아크에서 강하게 매수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도 비중이 많이 빠졌는데 오히려 0.8% 비중을 증가시켰습니다. 그 말은 테슬라랑 비슷하게 코인베이스도 많이 빠졌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로큐랑 이그젝트도 매수하는 모습입니다. 테슬라를 정말 오랜만에 매수했는데 그만큼 아크도 테슬라는 저점이 왔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크 탑5 기업의 이번 주 성적을 보겠습니다. 이번 주 1등은 로큐인데요. 거의 보합이죠. 0.5% 하락이 나왔습니다. 테슬라가 가장 많이 빠졌죠. 10.3% 하락을 나타내고 있고 2, 3, 4등은 준비디어, 텔레다, 코인베이스 순입니다. 아크가 투자하는 기업 중에 상위 20%에 해당하는 30개 기업의 거래 현황을 보겠습니다. 증감률을 보면 매수했는지 매도했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강하게 매수하고 매도한 기업 딱 한 개의 기업씩 보이죠. 우선 강하게 매도한 기업은 18번에 있는 트위터고 강하게 매수한 기업은 25번에 있는 진코바이오익스입니다. 두 개의 기업의 차트를 보면서 왜 매수하고 매도했는지 뒤에서 보겠습니다. 트위터와 진코바이오엑스의 일주일간의 차트입니다. 트위터는 저점 대비 9.4%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일부 수익 실현하는 모습이었고 진코바이오엑스는 고점 대비 하락이 5%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분할로 들어가는 모습이었죠. 이렇게 우리도 내 계좌에서 수익이 많이 난 종목은 조금 일부 수익 실현하고 저점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노려보셔도 좋습니다.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이렇게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니까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OMC 미팅이 끝났고 금리 인상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악재가 해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1월의 하락을 끝으로 2월부터 반등이 시작되길 기대해 보자고요. 이제 설 연휴인데요. 주식보다는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자에 관심 있는 가족이 있다면 수페TV 꼭 추천해 주세요. 지금까지 수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